우리 오늘 합성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그리고 정말로 이 합성함수가 수능 직접 범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 풀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하나요? 그거를 제가 정당성을, 당위성을 납득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봅시다. 합성함수 하면 우리가 얘가 보고 합성함수가 맞나 아닌가를 판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게 합성함수라는 걸 알았다 치자. 그렇다 하면 그 뭐 알 수 있는 게 있나? 합성함수인데 어쩌라고? 거기까지밖에 안 되잖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합성함수 그 자체에는 그 어떠한 메시지도 없다라는 거야. 너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그 함수를 합성하는 그 과정이거든. 자, 편안한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떠한 x라는 값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입력값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죠. 자, 이런 x라는 걸 함수 f라는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뭐지? f의 함수값,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값이 fx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의 입력값이 들어가면 나오는 게 하나의 출력값이었잖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합성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 그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f라는 저 함수를 한번 거치고 나서 그냥 하나의 대응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값을 다시 한번 다른 함수에다가 한 번 더 대응을 시켜보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g라는 박스 안에다가 대응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g의 합성에 f의 요 x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제가 색상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자, 노란색 fx라는 것이 들어가서 얘의 결과값, 우리가 들어가는 거를 정의역이라고 하죠. x의 값을 정의역, x축 정의역, y값 전체를 공역, 그 중에 선택받은 놈들을 여기 치사하게 치역이라고 하자 했지. 그러면은 속함수의 치역이 다시 한번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다, 그쵸? 그러면은 이 정의역을 토대로 다시 한번 대응을 관찰하는 거야. 이 과정이 합성을 한다, 함수의 합성이다 해서 우리가 G 합성 F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거는 그래서 요 결과값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G.F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같은 말로 G 합성의 F의 X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안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를 못해. 너네가 과정을 관찰을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자꾸만 뭐 n축이다 뭐다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지. n축도 좋고요, 다 좋은데요. 저는 이해가 가장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x라는 그 결과값, x라는 그 입력값에다 이 과정을 우리가 관찰을 해서 결국은 나타내야 되는 게 이거거든. 근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나타낼 거냐 이건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외워. 얘들아, 이거는 외우는 거야. 지금 이 속함수 있죠? 제가 속함수라고 칭할 겁니다. 이거 겉함수라고 할 거예요. 낯설지 않죠? 이런 단어. 자, 그래서 fx, 그러니까 속함수 f의, 속함수라고 할게요, 그냥. 자, 속함수의 치역. 그러니까 결과값인 치역은 뭐가 된다? 겉함수의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말인가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가는 대부분의 합성함수를 이 자세로 볼 거예요. 그게 답니다. 자, 문제 한번 다시 그러면 정리 좀 해볼게요.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자, 내가 입력되는 값을 노란색으로 x축이라고 좀 해보자. 그리고 그 속함수에 관한 것들을 y축 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결과물 나오는 그 함수를 f라는 함수다라고 할게요. 뭐 어떻게 생겨지는 거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겉함수에 해당되는 x축을 파란색으로 두고요. 그리고 겉함수의 y값을 분홍색으로 한번 둬볼게요. 자, 그러면 합성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얘가 뭔가 함수가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주어지겠지. 그러면 주어지면 최초의 정의역인 x에 대해서
얘네들의 함수값의 추이를 보아야 되겠지. 관찰을 할 거야. 그럼 이 함수값 즉 fx의 치역이 다시 뭐 겉함수의 정의역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결과값으로 나오는 너희가 그 합성을 한다는 행위는 G'F는 뭐를 결과적으로 보는 거니? X축이 노란색에 따라 이 파란 과정이 있죠. 요게 없어지는 거야. 그 과정을 한번 봤다 치고 결론적으로 얘를 대응시켜 보는 건 거라고. 그러면 얘들아 이 합성함수라는 것 자체를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합성함수라는 걸 보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의미가 있겠어? 없어. 너희가 봐야 되는 건 이 과정이야. 숨겨져 있는 이 과정만 똑바로 관찰하면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 같지? 아닙니다. 제가 이거 풀고 나서요 그 최근 문항들을 다 풀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저기에서 이렇게 없어지는 과정 거기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자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자.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x라고 하죠. 뭐 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라 하는 거는 들어가는 입력값, 그러니까 최초의 입력값을 우리가 x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걸 구해볼 건데 fx라는 거를 얘를 좀 잡아볼게요. x제곱이라고 하고요. 뭐 gx라는 거를 sin의 x라고 해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 첫 번째 질문, 내가 fx를 2분의 1이라고 할게. 그럼 2분의 1에 대해서 실제 실근의 개수를 물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뭘 보니? f라는 대응 잘해요. 선생님 저는 fx니까요 대응을 시켜서요. 여기서 이제 대소로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우리는 난 그래프 좋아하잖아.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2분의 1이 되는 이 지점쯤이라고 가정을 하면 걔가 나오는 최초의 입력값인 x값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과 루트 2분의 1 이렇게 두 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두 개다 라는 거야. 두 개 까지 괜찮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f의 sin의 x가 2분의 1이 되는 것의 실근 개수는? 이라고 물었다고 하자. 자 단조건을 달아야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얘는 추리 함수니까요. 그래서 제가 x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라고 정의역을 범위를 제한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의문점이 드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같은 f잖아요. 그런데 왜 얘랑 실근 개수가 대체 차이가 나야 되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친구도 뭘로 보여야 돼? 함수를 합성한 걸로 보여야 돼. 왜? 얘는 f의 x가 아니야. 최초의 입력값이 x가 아닌 상황인 거잖아. 뭐야? 안에 들어있는 게 sin x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함수의 대응 관계로 한번 볼까? 얘가 f라는 거를 거쳐서 x가 뭐가 되는 거죠? fx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x로 끝난 게 아니라 뭐를 한 번 더 거친 겁니까? sin x라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gx에 해당되는 sin x라는 걸 거쳤을 때 나오는 속함수의 치역이 이 겉함수 fx의 정의역인 상황이라고. 그럼 여기에서 실근이 같아요, 개수가 같아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얘가 지금 뭐였지? 2분의 1 되는 거였어. 자 우리 해볼까? 2분의 1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그 두 함수값은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과 루트 2분의 1 두 개였어요. 두 개였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g를 거친 결과물, 그러니까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 루트 2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그 상황을 우리는 확인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을 거야. 2파이까지만 그려보고 싶겠지. 왜? 그 뒤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프에 제한이 걸려 있잖아. 자 그러면 언제 루트 2분의 1이 돼야지, 언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돼야지 보시면
루트 2분의 1은요 여러분 2분의 루트 2요. 몇 도죠? 몇 도야? 45도지. 얘도 그러면 마이너스 쪽이고 대칭한 관계니까 좀 해볼까 우리? 이거 몇 도? 4분의 파이요. 45도요. 얘는요 0파이 대칭 관계예요. 그러면 여기는 4분의 3파이요. 그럼 요거 대칭 점대칭이요. 여기는 4분의 5파이요. 그러면 얘도 대칭이요. 4분의 7파이요. 이렇게 해서 4개의 값이 나오는 거지. 대응 관계로 쳐볼까? 최초의 입력값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기 위한 입력값은 4분의 5파이와 4분의 7파이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루트 2분의 1이 되는 두 개의 입력값은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가 돼야 되는 거야. 맞니? 그래서 최초 x인 여기서 저 x 근이라는 거는 속함수를 거치기 이전의 최초값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몇 개가 돼야 된다? 4개가 돼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계산을 한 겁니다, 여러분. 특수각이니까 다 설계를 했죠. 그러면 개수로 맞추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이런 게 3분의 1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이렇게 그어서 몇 개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이 근이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선생님 아까 전에 관찰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찰까지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F함수를 겉함수로 한 F함수의 gx라는 거를 관찰해 볼 생각이에요. 관찰을 해봅시다. 자, fx랑 gx에서 지금 최초의 범위는 단조건으로 0에서부터 2파이까지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정의역을 0에서 2파이까지 봐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g라는 속함수를 거쳐서 자, 저기에서는 겉함수를 제가 지금 겉함수가 gx고 이런 거 헷갈려 하면 안 돼, 얘들아. 그냥 속함수, 겉함수 이렇게만 얘기를 할 거야. 속함수를 거친 그 치역을 겉함수 f, 즉 x제곱의 정의역으로 보고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겉함수 f고요. 요게 속함수 g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여기에 속함수에 해당되는 노란색 정의역 선, 그리고 속함수의 치역선 파란색. 그래서 다시 속함수의 치역선은 겉함수의 정의역선으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최종 목표인 분홍색 합성함수의 y축을 제가 저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럼 즉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는 관계를 파란색을 관찰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노랑 빨강으로 결론을 지어주자라는 거지. 괜찮죠? 자,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 여기 있다. 노란색. 그리고 자, 여기가 파이. 자,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다 보여드리고 나서요. 마지막에 요렇게 우리 일반화를 좀 하자 할 건데 힌트를 조금 던지고 갈게. 좀 이따 내가 정리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합성함수를 관찰하는 것에 있어서의 목적점은 특이한 지점이거든. 특이한 지점이 별거가 아니라요. 합성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 있고 감소하는 구간이 있어.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그래프의 경량성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지.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프라임만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두고 보는 사람과 그냥 합성함수다 하고 보는 사람은 그래프 관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여기는 감소하고 있고 여기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긴 하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봐. 그럼 몰라도 돼. 자, 2분의 파이가 여기고 2분의 3파이가 여기 있어요. 그럼 자, 속함수부터 기준을 잡아볼게요. 제가 속함수가요. 우리 사인 함수는 2분의 파일 때가 여기서 최대값이죠. 1을 지나고 있고요. 0부터 2분의 파이가 진행함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하나 좀 명확하게 해보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가 진행을 했어요. 이게 속함수 x에 관한 상황이죠. 그러면 얘가 진행함에 따라 어떻게 돼? 이 속함수의 치역은 0에서 1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요게 속함수의 치역의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잊어버려도 돼. 지금부터는 겉함수에 집중하자는 거야. 겉함수는 어떻게 돼? 0에서 1로 진행함에 따라 자,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0에서 1로 감에 따라 겉함수는 0부터 1까지 가고 있네. 올라가고 있네. 얘가 지금 결론적으로 겉함수의 치역값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싹 지워봐. 0에서 2분의 파이의 감에 따라 0에서 1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만 남은 거야, 우리한테는. 이 과정을 없이 관찰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n축이다 뭐다 쓰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역이 된다라는 저 명확한 말만 이해하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0부터 2분의 8까지는 그래 1까지 간다 이거야. 괜찮죠?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어떻게 돼?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치역상으로는 1에서부터 0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제 치역이 1에서부터 0까지 가고 있다라는 건 얘의 정의역을 기준으로 1에서부터 0까지 갈 때 y를 다시 관찰하는 거지. 그럼 1에서부터 0까지 가고 있더라. 1에서부터 가고 있더라. 0까지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얘는 반대 과정을 한 번 더 해본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감소만 하고 있지. 어디까지? 2분의 3파이까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돼. 똑같이. 그러면 얘는 또 0부터 이번엔 마이너스 1까지 가네? 0부터 마이너스 1이라고. 뭐? 0에서 마이너스 1. 이거 얘들아 0에서 마이너스 1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치역, 그러니까 이 겉함수 f는 0에서 다시 1로 가는 거야. 뭐라고? 0에서 1로 가는 거라고. 자, 요거 감소하는 부분은 요 부분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가는 상황이죠. 파이에서부터요. 2분의 3파이까지 가는 이 상황에서 얘 치역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건 맞아. 요게 F지?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지점은 뭐야? 0에서부터 마이너스 1로 갈 때 누가? 겉함수인 F는 0에서부터 1로 가는 거야. 증가하고 있지. 요거 괜찮아요? 요거가 G합성 fx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과정을 싹 지워봐.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로 감에 따라 함수값은 0에서 1로 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가는 거군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봤던 과정을 되돌아오는 거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간다 하셔도 되고요. 한 번 더 관찰해볼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죠. 1에서부터 0까지 쭉 내려오고 있더라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합성함수의 관찰이에요. 합성함수를 관찰을 그럼 어떻게 매번 이렇게 다 구간을 쪼개가지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 내가. 정리하자고 했어. 자, 얘가 결과물인 G합성 F인데 이거 제가요 속함수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뭐 여러분들이 따라왔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는 F합성 G가 맞아. 얘를 기준으로는 F합성 G가 맞아. 하지만 우리는 겉함수 속함수로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없이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한번 수정은 해주세요. 자, 그러면 특이점에 선생님이 집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특이점이 뭔데요? 경량이 바뀌는 지점. 겉함수로 치면 경량이 바뀌는 지점은 여기야. 그러니까 최소를 찍고 감소했다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속함수를 기준으로 경량이 바뀌는 지점 어디야? 여기, 여기.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이 지점.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종합해야 됩니까? 하면 자, 얘들아 똑같은 얘기 또 할게. 겉함수인 F가 지금 0이 되는 지점이 어디니? X가 0일 때야. 그런데 우리는 겉함수를 바로 표기하지 못하잖아. 속함수의 치역을 기준으로 표기해야 되지. 그러면 겉함수가 0이 되는 이 지점,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 정의역 0 되는 지점은 속함수 기준으로 치역이 0 되는 점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0, 파이, 2파이가 되는 거지. 여기에선 별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합성을 치르고 나니 어떻게 됐니? 0이라는 지점도, 파이라는 지점도, 2파이라는 지점도. 자, 지금 얘가 사인이 2파이 주기니까 이렇게 계속 생겨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에서 다 문제가 생기네? 그런데 좀 이상해 라는 생각을 좀 하는 친구가 있을 거야. 어디가 이상해? 여기가 분명 여기서 극소거든? 최소라고 할게요. 아무튼 작은 점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왜 올라가 있지? 이런 의문이 좀 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되니까 저기를 써놓고 우리 문제를 풀 거고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정리를 좀 해볼게. 지금 저 문제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지점이 2분의 3파이일 때가 맞아? 맞지? 그러면 왜 저런 일이 생겼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얘가 극소 가장 작아지는 지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얘는 극대가 됐을까? 우리가 겉함수를 거치면서 이 친구가 지금 이 부분은 어때? 감소를 하고 있고 여기는 증가를 하고 있어. 맞니? 그러면 감소를 하는 지점에서 얘가 최소 극소를 찍은 상황이거든. 그러면은 떨어지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감소한다는 뭐였어 얘들아? 반대로 치역이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떨어졌는데도 겉함수는 올라간 거야. 그래서 뭐 네가 극소의 지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 겉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래프의 경향성이 반대가 되는구나. 조금 어려운데요? 하시면 이렇게 생각해봐. 얘는 순방향이야.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f 뭐 어떤 함수의 대응을 생각해보면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 이런 걸 증가하는 함수라고 하죠. 증가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증가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서 순방향으로 어떤 합성함수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래프 경향성이 안 바뀐다는 거야. 왜? 플러스 x, 플러스 2x 이런 거에다가 암만 넣어봐라. 안 바뀌어. 근데 감소하는, 즉 마이너스 2x 같은 거, 그러면은 얘가 경향성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증가함수랑 감소함수 상에서 우리 얘기를 이제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해줄게. 얘들아, 우리가 2분의 1의 x제곱이랑 2분의 1의 3제곱이랑 이렇게 뜨면 실제로 정의역은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뜨지. 이렇게 얘기하지. 이유가 뭐야? 이거 뭐니까? 감소하는 함수니까. x가 증가할수록 y값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네가 나온 이 치역값이 너보다 크다라는 것은 x라는 값은 3이라는 값보다는 뭐 어느 쪽에 있다? 더 왼쪽에 있다가 되는 거죠. 왼쪽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결과론적으로 바꿔줍니다. 감소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감소할 때는 그래프 상황이 바뀌겠구나라는 겁니다. 그거를 일반화를 좀 해보고, 자, 관찰의 포인트라고 제가 교재에 적어놨어요. 관찰의 포인트는 결국 급변하는 지점, 그래프의 경향성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겉함수, 합성, 속함수 x라고 했을 때 제가 겉함수라고 그냥 쓸게요. 그리고 속함수를 이렇게 쓰고 그 결과물이 겉함수, 합성, 속함수라고 할 때, 자, 중요한 것만 빨간색으로 쓸 겁니다. 자, 겉함수라는 거가 만약에 극대 내지는 극소를 찍는 상황을 한번 봅시다. 얘가 극소를 찍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극소를 찍는 모든 점인 0, 모든 점 여기였지? 0, 파이, 2파이에서 같이 극소를 찍어. 근데 극대 찍을 수도 있지 않나요? 하시면 한번 봐봐. 관찰해보자. 치역이, 속함수의 치역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 지점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 그때 얘는 겉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내지는 이쪽이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함수는 겉함수의 개형을 박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점을 지나가면 무조건 걔의 경향성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지. 그래서 속함수는 네 맘대로 하더라도 어쨌든 그 겉함수의 지점만 지나면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대로라고 하지 말고 네가 똑같이 극대고요. 네가 똑같이 극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속함수가 아니라 겉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에 따라 속함수의 개형을 보자라는 거지. 자, 속함수도 이제 극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극대가 될 수도 있고 극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겉함수라는 친구가 순방향으로 가는 증가하는 함수라면 아까처럼 네가 이렇게 갔다 오든 그 경향성은 지켜진다라는 거였어. 자, 내가 만약에 속함수를 기준으로, 이거 속함수입니다. 1을 찍었어. 여기가 1이야.
지금 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치역이 올라갔다 내려간 거지. 올라갔다 내려간 거라고.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실제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대로가 지켜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속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속함수를 기준으로 저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치역이 저 위에서 무한대에서부터 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치역이 올라가는 거지. 그럼 얘의 정의역을 기준으로는 저기 무한대에서부터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의 경량성이 안 바뀐다는 게 포인트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얘의 결과값에 따라 똑같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어려워하니까 제가 일반화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증가할 때 네가 극대 극소면 얘도 똑같이 유지된다라는 거야. 니도 극대, 니도 극소.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다 유지가 포인트야. 그대로 유지.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 지점은 방금 얘기했던 저 2분의 3파인 지점. 속함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 지점이겠죠. 감소하고 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면 감소할 때 속함수가 극대인 지점이 있을 수 있고 극소인 지점이 있을 수가 있겠지. 자, 보자. 감소하는 지점에서 극대를 찍었다 쳐. 자, 올라갔다 떨어진 거야. 이 지점쯤에서. 그럼 어떡해? 분명히 극대라서 속함수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근데 가면 갈수록 어때? 얘 실제 그 겉함수에 대한 치역은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야. 이 지점에서 y값이 가장 커질 때. 그럼 반대로 속함수가 감소하는, 그러니까 극소를 지날 때는 어떻게 돼요? 극소를 지날 때는 요렇게 떨어졌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가는 거지. 그러면 걔는 반대로 x값이 작아질수록 증가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순방향이 감소니까. 그래서 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감소할 때, 겉함수가 감소할 때는 모든 경량성이 바뀝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가야 되는 개념은 얘랑요. 물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유지된다 라는 걸 다 외우는 것보다는 바뀌는 지점을 조금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 하나 더. 아까 전에 썼어. 속함수의 치역은 겉함수의 정의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작용을 한다. 이거를 외우는 거를 왜 자꾸 시키냐? 여러분들은 결국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속함수의 치역을 기준으로 겉함수를 관찰해서 합성함수의 추이를 보자라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를 관찰하는 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없습니다 사실. 합성함수를 직접 관찰하는 게 있고요. 합성함수를 미분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합성함수의 미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잡하지. 그래서 합성함수의 문제를 보고 구하라는 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 마지막에 결국 합성함수의 미분을 쓸까 말까를 고민해 볼 수 있을지언정 가장 중요한 핵심 툴이 되는 건 합성함수의 관찰이다라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바로 조금 쉬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조금만 외우세요. 조금만.